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일단은 뭐 구독자 요청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청으로서 어떤 종목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마치 오늘 엔비디아가 또 신고가 소식이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AI 관련되어 있는 섹터의 기업들은 분명히 반사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오늘 분석하려 했던 종목이 실적도 19,500%나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지금 자리에서 이게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도 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인지 한번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번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엔비디아가 지금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또 역대 최고가가 경신이 나와주면서 우리가 늘 엔비디아의 상승은 이 AI 섹터들의 강한 상승 바람으로 연계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게 25년보다는 이제 26년까지 이어지는 이런 실적이 추가적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엔비디아는 시장에서도 봐도 뭐가 되어 있다. 지금도 1150달러대를 돌파했지만 목표 가격을 250달러로 상향할 만큼 오히려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겠죠.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엔비디아의 상승 탄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뭘 또 기대해 볼 수 있다? AI 반사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마치 뭐 구독자분께서 몇몇 분께서 물어봤던 종목이 또 이런 시장 흐름에 또 맞지 않나 생각해 보면서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분석할 종목은 보다시피 오늘 분석할 종목은 리졸브 AI라는 종목이에요. 리졸브 AI라는 종목이고요. 일단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AI가 붙기 때문에 이게 뭐 일단은 뭐 단점? 주의점 먼저 좀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AI가 붙기 때문에 인공지능 영역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이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뭐 리졸브 AI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존 AI 섹터의 기업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해외 주식이다 보니까 분석을 잘 안 하시고 그냥 AI가 붙으니까 이거 AI 대장주다 하신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리졸브 AI의 이제 그 차트만 봤을 때는 사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예요. 하방 추세 때 돌파가 나오고 지켜줘야 될 구간 때 살짝 이탈이 나왔는데 빠르게 다시 회복하잖아요. 상승 추세도 만들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속임수 패턴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하락 추세도 끝났겠다.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엔비디아발 모멘텀으로서 AI 시장 흐름이나 이런 것만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리졸브 AI의 최대치를 한 12달러까지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는 차트를 봤을 때는 그런 부분으로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 리졸브 AI가 일단 기업적으로 봤을 때 당장 다른 AI 섹터의 기업들보다도 약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는 건 뭐냐고 하면은, 일단 이게 AI에 있어서 이 기업이 뭐 엄청난 인공지능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최첨단 고객 참여 플랫폼을 통해 모바일 커머스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기반 모바일 커머스 및 고객 참여 솔루션을 개발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단 한 번의 탭으로 원활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구매 프로세스를 간소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진짜 말 그대로 쉽게 풀어놔 있죠. 리졸브 AI가 어떤 기업인지. 근데 이걸 또 이해 못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좀 쉽게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AI 관련되는 원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기업에서 만들어 놓은 AI를 병합해서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 예를 들어 이제 모바일 이커머스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보다시피 AI 섹터에 있어서는 보통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챗 GPT 관련돼 있는 뭐 이런 것들에서 오픈 AI라든지 뭐 구글 뭐 이런 것들에서 언어 모델로 봐도 뭐 이런 직접 설계하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는 기업이 있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있어서 리졸브 AI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른 기업에서 만든 AI를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뭐 학습 인프라 같은 부분에서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고,
뭐 데이터 오픈소스 이런 거 보면 어쨌든 원천 기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하면은 지금은 리졸브 AI가 뭐 다른 기업들 추후에 뭐 나중에 뒤도 나오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다른 기업들과 이제 협업을 통해서 어떤 이런 솔루션이라든지 이제 플랫폼을 생성을 합니다. 근데 이 나중에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가 될 수 있냐고 하면은 추후에는 그냥 얘네들이 이 시장으로 그냥 들어오게 되면서 애초에 다른 기업을 통한 플랫폼이 아니라 자사가 직접 해당 플랫폼을 운영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이 조금은 뭐가 되냐고 하면은 악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AI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 밀기에는 우리가 보통 AI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기 기업들은 이 기업이 뭐 어떤 이 챗 GPT와 같은 이런 원천 기술 뭘 생산하느냐 뭘 만드느냐 이런 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타사가 만들어 놓은 이런 타사 만들어 놓은 이 AI 기술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적인 사실 뭐 AI에 있어서 엄청난 성장성을 가지고 갈 거다. 이런 부분은 조금은 부정적일 수 있다는 거겠죠. 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부정적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리졸브 AI라는 기업 자체는 지금 굉장히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또 주가 상승 모멘텀은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일단은 중요한 게 자 여기다 나와야다시피 뭐 에이젠틱 사이드킥 3.0을 통해 가지고 뭐 자동화 및 생성적 뭐 AI를 통해 뭐 이런 것들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팀 및 슬랙과의 직접 통합되는 원활하고 지능적인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뭐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통한 지금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고 하면은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통해 가지고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뭐 그렇겠지만 일단 뭐였다? 실적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리졸브 AI라는 기업이 지금 뭐 주가가 왜 상승할까요? 최근에 급등 나오니까 이걸 왜 상승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실적이 그렇게 어쨌든 내가 원천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건 없지만 방금 보여드렸듯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슬랙과 이런 통합된 그 솔루션을 통해서 뭐 이런 걸 생성 제작하면서 실적을 창출하고 기업에 대한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 기업에 대한 어쨌든 성장성이 받쳐지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어떤 이슈까지 나오느냐 바로 이제 러셀 지수에 이제 합류하게 되죠. 리졸브 AI 사실 이게 지금 시에서 가장 큰 모멘텀은 맞아요. 이게 뭐 리졸브 AI가 앞으로 향후 뭐 어떤 AI를 통한 뭐 어떤 뭐 성장성, 실적, 기대치 뭐 이런 걸 가지고 온다 보다도 리졸브 AI라는 기업 자체가 러셀 2000 및 러셀 3000 지수에 합류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합류 자체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어떤 식의 합류가 나오느냐. 자, 리졸브 AI가 일단 견실한 한 해를 더욱 확고히 하면서 아까 했다시피 연평균 매출 예상치가 수개월을 앞지르며 7천만 달러를 급등했어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1억 달러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게 지금 제일 핵심은 뭐냐고 하면 나중에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기존 제로였다는 겁니다. 매출치가 제로에서 시작했어요. 없었어요. 매출이 없던 회사가 단 수 몇 개월 만에 매출을 이 다른 이제 뭐 어쨌든 그 AI를 활용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이 플랫폼을 만들면서 리졸브 AI라는 기업이 몇 천만 달러로서 엄청나게 실적을 내버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졸브 AI 회장 겸 CEO인 다니엘 같은 경우도 뭐라 얘기한다. 러셀 지수 편입은 단순한 상징적인 이정표가 아니다. 이게 진짜 두 분기도 채 되지 않아 연평균 수익이 0달러에서 7천만 달러로서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상승했기 때문에 시장은 뭐한다?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도다. 그래서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및 구글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앞으로도 매출 성장을 가속화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뭐 솔루션 자리매김하고 이제 뭐 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이 리졸브 AI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넣어주는데 사실 리졸브 AI가 이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실적도 실적이지만 러셀 지수에 편입되면서 이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시장이 주목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자들이 한번 주목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 러셀 지수 편입 소식 자체가 엄청난 이 시발점이 되는 게 뭐냐고 하면요. 대표적인 수혜주로 여러분들이 팔란티어를 알 거예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를 알 겁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최근에 뭐 AI 산업의 성장과 함께 반도체 섹터 뭐 이런 것들과 함께 강하게 뭐 올라가는 것도 맞는데 이 팔란티어 그의 차트를 보면은
왜 이 당시에 상승 흐름이 있었느냐? 지금 딱 큰 상승이 나오는 게 지금 상승과 과거의 이때거든요. 과거의 이때도 막 수배는 상승했어요. 사실상 이 당시에 10달러 좀 금방이었다고 하면 한 4배 정도 상승했고, 지금은 더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상승이 뭐 AI 뭐 이런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상승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게 뭐냐? 과거 2020년도에서 이 당시의 상승은 뭐였냐고 하면요. 21년도에 팔란티어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러셀 지수 3000에 대한 편입 기대감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편입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 기대감으로써 굉장히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 이게 뭐와 비슷하다? 리졸브 AI 같은 경우도 러셀 3000에 편입이 되죠. 그리고 최근에는 아까 했다시피 뭐 AI 섹터 반도체 뭐 그런 반등도 있겠지만, 팔란티어 자체가 또 여기 또 어떤 기대감이 나오느냐? 지금은 러셀 그 몇에 1000에 러셀 지수 1000에 이제 뭐가 한다? 승격.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닥에 있던 기업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 뭐 이런 느낌 마냥 승격을 한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상 러셀 지수 자체를 우리가 굉장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엄청난 호재성 기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타이밍에 또 맞춰가지고 지금 뭐까지 리졸브 AI가 같이 들어오게 되냐고 하면은, 이게 5일 전에 올라온 기사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가보르 안젤리가 지금 뭐 한다? Join 리졸브 AI에 참여하게 된다. 합류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알다시피 이 사람 자체는 과거에 구글과 이제 딥마인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쨌든 큰 구글에서의 누군가를 영입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 역시도 우리가 기대감. 우리가 뭐 늘 주식에서 어디 출신이다, 뭐 어디 임원 출신이다, 뭐 출신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하면은 그를 통한 또 뭐 모멘텀 부여를 하는 것처럼 이 인물에 대한 모멘텀 부여가 지금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또 뭐 하겠다? 6월 26일에 지금 이 아까 그 리졸브 AI의 에이젠틱 사이드키 뭐 3.0 이런 프로젝트 뭐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관련되어 있는 웨비나를 지금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이것 자체도 기대감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오늘 저녁에나 이제 오늘 새벽에 또 여기 관련된 어떤 이슈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어떤 발표냐에 따라서 또다시 주가의 상승 탄력도 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리졸브 AI 자체를 지금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보면은 목표 가격 자체도 5달러를 지금 기존에도 원래 목표 달러는 5달러긴 했어요. 근데 5달러를 지금 제시하는데 뭐 하겠다? 이 5달러에 대해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공격적인 매수 비중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목표가는 동일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중을 5% 샀다라고 하면 10%라든지 뭐 20% 내지 뭐 50%라든지 비중을 확대할 만큼 굉장히 미래 가치가 높다라는 거고, 여기 나와 있지만 목표 주가가 지금 통상 4에서 10달러거든요. 근데 진짜 실질적으로 최대치 목표가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게 맥신그룹의 뭐다? 리졸브 AI에 대한 10달러의 목표가를 지금 타겟 프라이스 해갖고 10달러에 대한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도 5배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뭐냐고 하면요. 실질적으로 보다시피 최근 이제 8월이면요. 상반기 재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 당시 8월 상반기 재무 결과에 따라 우리 실적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대감도 생긴다는 거겠죠. 아까 계속 얘기했던 7천만 달러 이상을 이미 확보했고요. 이제 연말에는 1억 달러까지 도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추 내년까지 갔을 때 더 크게 오히려 확대가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5달러의 목표 주가, 뭐 4달러의 목표 주가 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리졸브 AI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이 목표가를 이렇게까지 강하게 지금 자리에서도 뭐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라 했잖아요. 이렇게까지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인 리졸브 AI의 매출이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게 7천만 달러만 보면 안 된다 했죠. 아까도 여기 뭐였다? 단 2분기 만에 분기 2개를 지나면서 0달러였던 매출이 7천만 달러로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매출에 대한 퍼센테이지 증가액이 지금 보면은 19,500%가 상승할 거라는 거예요. 기존 매출 대비. 그래서 에비타 역시도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이고요. 매출액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뭐 이번 분기에서 당장 내년만 봐도 한 3배 정도는 증가하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애널들의 이런 목표가가 평균 아까 한 4에서 10에서 이제 논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널들의 평균 목표가가 이미 5.65달러인데 이게 중요하죠. 이 어떤 증권 리포트를 뒤져봐도 상승 여력이 98%다. 저는 사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아까 실적 19,500%라는 실적 증가가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렬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면서 리졸브 AI에 대한 부분 그래서 오히려 지금 주가가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점 좀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